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정읍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가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정읍시의 소극적인 해결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차 있어야 할 저수지는 텅 비어 있고 바닥은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영동철마다 이 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곳이지만 올해는 주민들이 직접 물을 빼냈습니다. 인근 토석 채취장에서 흘러온 돌가루로 저수지 생태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이 빠진 저수지에는 회색빛의 돌가루가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1월 이곳에 물과 토양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의 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마을 인근 상두산에는 1997년 두 업체의 토석 채취 허가가 났습니다. 최근에 새로 허가받은 업체를 포함하면 모두 5군데에서 토석 채취가 이뤄졌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번 민원을 통해 정읍시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말합니다. 이렇다 보니 시의원들까지 나서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복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려올 건데 그러면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대책이. 주민들은 저수지 생태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과 정읍시, 업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여기 이 마을에 이 석산 20년 동안 하면서 폐암 걸린 사람, 지금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지금 계셔요. 네? 그런데 가만히 눈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 해결 세부 사항을 두고 주민과 정읍시 사이 입장차는 팽팽하기만 합니다. 저수지 생태 복원을 위한 준설 작업 주체를 놓고 정읍시냐 원인 제공업체냐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체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읍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한다든가 위법상이 발생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이 협의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조정을 하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정읍시는 돌가루 먼지와 주민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돌가루로 가득 찬 저수지 생태 복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지난주 김제의 한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느닷없이 펜스로 막히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학교 안팎에는 학생과 또 지역민을 위해 조성된 이른바 명상숲이 있었는데 얼마 전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정명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년 전 학교 안팎으로 이른바 명상숲을 조성했던 자리입니다. 조경수로 심었던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거친 모래와 자갈만 남았습니다. 낭만이 흐르던 학교를 삥 둘러 철제 펜스가 쳐졌고 철거된 숲은 황량한 느낌마저 듭니다. 김제시는 산림청의 명상숲 조성사업 신청을 받아 이 학교를 선정한 뒤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조경수를 심었던 겁니다. 학생과 주민이 편리하게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길까지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없애버린 이유는 뭘까? 알고 보니 명상숲을 포함한 이 일대 3,800여 제곱미터의 땅은 정부 소유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얼마 전 무단 점용을 이유로 5년치 변상금을 학교 측에 부과했습니다. 해당 부지와 도로관리 주체가 김제시인 줄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학교라는 겁니다. 저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명상숲 공모로 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점유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1,700만 원 넘는 변상금 말고도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감당하기 버거운 학교 측은 숲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나 숲을 이용해온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부실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수년간 사용해도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무단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학교 측과 숲에 대한 협약을 맺어온 김재 씨는 학교의 관리를 이관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 조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숲을 조성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자꾸 도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나 시에서는 남을 나라고 방관하고 자기들 주장들만 내세우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군은 지난해의 경우 정부와 전북도의 공모 사업에 78건의 사업이 선정돼 1,700억 원에 가까운 성과를 거두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부안군이 부담을 해야 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들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적절성이나 그 타당성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부안의 노른자 땅으로 통하는 곳에 지어진 3층짜리 주차 타워입니다. 땅을 사는데 들인 돈만 40억여 원으로 모두 70억 원 가까이 들였습니다. 중소형차 99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 면당 비용이 7천만 원꼴인 셈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부안군은 원래 버스 전용 주차장을 만들려고 옛 농협 군지부인 저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의회에 승인까지 났었는데 황당하게도 버스 회전 반경을 확보하지 못해 군비를 더 들여 일반 주차장으로 지은 겁니다. 혹시 여기 대형 버스는 못 들어오나요? 먹거리 종합타운이 조성될 부안의 한 아파트 건너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안군은 이 부지에 관련 건물 3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한 동은 원래 국도비 10억 원에 군비 50억 원가량을 들여 푸드 통합지원센터와 직매장 등을 갖춘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볼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해당 건물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사업비는 8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40억 원은 부안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볼링장이 없다면서도 볼링을 즐기는 주민 수는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로 매칭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해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 비율인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부안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두었던 황토현 전승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지도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또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최초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 정부는 지난 2019년 이 전투가 일어난 5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황토현 전적지를 품고 있는 정읍에선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해 370억 원을 들여 참여자 묘역과 추모관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혁명의 흔적을 직접 걸으며 느낄 수 있는 역사 탐방길과 동학농민군 정신을 형상화한 깃발공원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정읍 이상을 확립하여서 올레길, 들길과 같이 역사 체험의 길로 만들어 문화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적 수당 수혜자는
어느덧 60명을 넘었습니다. 동학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친일 조각가 논란이 일었던 전봉준 장군 조각상은 새롭게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곳이 민주주의의 성지임을 알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 시대가 지닌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의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하지만 동학 정신 외연 확장이란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을 두고 고창군과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정읍과 고창, 부안과 전주 등을 잇는 동학벨트 조성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선 지자체 사이 갈등은 접어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에 있는 천주교 사적인 수류 성당지가 최근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김제 지역 종교유산에 천주교가 포함됨에 따라 김제시는 4대 종교 성지를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4대 종교의 성지들이 재조명되면서 관광 명소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저수지를 지나 5분쯤 내달리면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금산사가 고요한 평화를 선사합니다. 국보인 미륵전뿐만 아니라 대장전과 5층 석탑 등을 비롯한 10여 개 보물급 문화재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절이 딴 데 가봐도 별로 없어요. 큰. 그리고 지금 미륵전 같은 경우 완전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 양식의 3층 건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미륵불이 계시잖아요. 11.83m인가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우리나라 국내 제일 큰 불상이고. 산 아래에 자리 잡은 도지적 문화재 금산교회. 100년 넘는 개신교 성지로 기역자 원형의 한옥이 인상적입니다. 남좌석은 남쪽, 여좌석은 동쪽으로 구한말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옆으로 보시면 전시관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요. 교회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봄꽃으로 가득한 산속마을에 자리한 이 성당도 최근 도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초창기 천주교 정착을 이끈 호남 지역 3개 성당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1900년대 초에 도내 최초의 신식 학교인 인명학교를 세웠고 동양권에서 가장 많은 신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증산교 성지인 증산법 종교본부까지 포함하면 모악산 일대 4대 종교시설이 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모악산 일대 금산사를 비롯한 4대 종교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받는 등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해서 특색 있고 안전한 비대면 관광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과 어우러진 김제 지역 성지들이 재조명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전북방송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중 기획 보도로 준비했는데요. 남원 지역의 명물이죠. 광안로 인근 전통 문화 쉼터인 남원 예촌거리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남원 강안루원 인근에 위치한 남원 예촌거리입니다. 남원 예촌거리에는 지난 1900년대 초부터 100년이 넘도록 이곳을 지켜오는 백년가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나무와 숲, 연탄, 석유에 이어 이제는 가스를 이용한 강한불로 고유의 음식 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비법인 메주콩을 발효시켜 만든 춘장과 생춘장을 기름에 튀기듯이 볶는 옛 조리 방식으로 깊고 풍부한 맛을 내면서 유명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 남원에 이제 정착해서 지금까지 제 4개째 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세월 지킨 것이 참 어렵네요. 지키다 보니까 지금 한 100년 넘었네요.
대대손손 몰려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합니다. 위에서 내리쬐는 열기로 갖가지 생선들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남원 예촌거리에 자리한 한식 식당에는 밑반찬이 풍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화덕에 직화로 구워진 생선에 윤기가 흐르는 갓 지은 돌솥밥까지 밥 한 술 크게 떠서 생선살 올려 먹는 맛은 단골 손님들을 다시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선구이, 갈치조림, 병어조림, 그리고 조기매운탕, 담백하고 그냥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고 그래요. 프라이팬에다 하면은 그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늦게 맛이 있는데 여기는 구우면서 기름이 쪽 빠지기 때문에 담백하고 괜찮아요. 남원 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웰빙 식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인 백황가를 이용한 음료가 미감을 자극합니다. 지역 특산품 가운데 하나인 대추를 오랜 시간 달여 만든 대추차는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남원 예촌거리 상인들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개발에 나서면서 관광객들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애용하고자 제가 좀 판매책을 해서 음료를 적용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새롭게 맛보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많이 말씀하시길래 꾸준히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광활루원과 한옥, 요천 등 볼거리가 많은 남원 예촌거리에는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전통찻집들이 눈에 띄입니다. 볼거리와 먹거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지친 다리와 몸을 쉬어가게 만드는 공간. 차에 얽힌 이야기 산매경과 전통차 한 잔에 일상의 피로감을 담아 덜어냅니다. 남원 하면은 춘향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광활루에서 이렇게 또 예촌이라는 한옥마을도 예쁘게 있는 곳인데,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몸까지도 육체까지도 많이 힘들어하는 지금 요즘의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차를 드시면서 쉬시고. 대한민국 최고 명장들의 손에서 탄생한 명품 한옥에서 즐기는 고즈넉한 여행. 춘향이와 몽룡이가 만나 사랑을 키웠다는 남원 광활루원과 인근에 자리한 남원 예촌거리가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원 예촌의 거리는 우리 광활루원과 남원 예촌 한옥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면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 있는 상가하고 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광활루원, 원도심 주변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광활루, 춘향이가 살던 이도령가 살던 길 옆으로 먹거리, 볼거리가 많습니다. 양 옆으로 들어서서 맛집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전통의 맛과 멋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은 춘향과 이도령의 고장 남원 예촌거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정읍 전봉준 장군 동상에 대한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 승인이 완료돼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해당 동상은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승 씨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동상의 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정읍시는 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로운 동상 설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버섯, 수목 등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와 산림보호구역, 희귀, 멸종위기식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